언제 하나 사단이 흔들어 놔가지고 저 멀리 뚝 떨어 놓을지 몰라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 광야 생활이 광야 연단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예,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서 구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의 삶을 평생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지금 잠깐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또 사도행전 1장 18절 같은 내용이죠. 모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믿는 자의 할 일이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고 계셔서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네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항상 힘쓰라. 또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럽니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예?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육신으로서의 갈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려가면서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을 국회 사진전에서 국회 있잖아요. 알았으면 저걸 한번 가볼 텐데 늦게서 알아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갖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걸 전시를 한 거예요.
전시를 왜 그런 6.25를 기해서 6.25 이제 저번 주에 지나갔잖아요. 6.25를 기해서 저 사진전을 하면서 근데 그걸 누가 그 사진전을 열었느냐 하면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이 그 사진전을 열은 거예요. 그 사진전을 열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사진전을 쭉 열었는데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좋은지 몰라요.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고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 뭐냐면 그 중에서도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터리가 있어요. 한국전쟁 최대의 미스터리가 뭐 같아요? 뭐냐 하면은 북한에서 인민군들이 내려왔잖아요. 6월 25일 날 새벽에 새벽 4시인가 뭐 5시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그때 우리 국군들은 다 휴가 갔어요. 다 휴가 갔어요. 다 휴가 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서울까지 3일 동안에 내려와 가지고 서울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서울을 함락시켜 갖고 25, 26, 27일인가 28일 날 한강 다리를 끊었거든요. 근데 한강 다리를 끊어서 북한군들이 이쪽 강남 쪽으로 강북하고 강남이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못 넘어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3일 동안을 서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강 정도는 북한에서 얼마든지 부교, 뭐 적교 이런 걸 통해서 왜 임시로다가 그 군인들은 다리를 놔요. 임시로 다리를 놔가지고 글로 탱크가 넘어오고 군인들이 글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강 인도교만 끊겼지 실제로 철교는 있었대요 그 당시. 그 왜 이렇게 왜 우리 지금 전철 다니는 거 철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었대요. 그래서 그랬는데 왜 한국전쟁 최대 미스터리가 이 북한군이 왜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나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뭐 파주 쪽 뭐 이런 쪽 다 해서 인천까지 해가지고 다 내려와서 서울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기가 막히더라고. 이 사람들의 북한 군인들의 그 계획은 어땠느냐 하면 3일 만에 6월 28일까지 서울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7월 1일까지 저기를 조치원으로 가고 7월 4일까지 대전으로 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서 갖고 이제 전국을 이제 한 달 안에 완전히 이 남한을 이제 초토화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초기에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렀었던 건 역사에 없대네요. 진짜 미스터리네. 역사에 없대요. 세계 역사에.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 세계 역사에 지금 막 말발굽을 막 탱크를 몰고 그렇게 오면서 딱 멈춰갖고 3일 동안 거기서 휴식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직 갈 길이 먼데 부산까지. 예.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면 여기 이제 북한군들이 탱크를 밀고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아리고개를 넘어오는 건데 이제 이건 이제 역사 스페셜에서 유인촌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그 보고서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북한군이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 하는 건데 뭐냐면 그동안에 그 3일 동안에 이쪽 아군 쪽에서는 미군하고 특히 아군들이 수도사단, 7사단, 2사단이 한강 이남 쪽에서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전열을 겸비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물론 뭐 싸울 포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저기 뭐 여기 시흥사가 있죠. 시흥이 엄청 컸었어요. 시흥이 구로동, 저쪽 영등포, 또 뭐야 저 안산 이런 데가 다 시흥이었었거든요. 그래 시흥사가 아마 국방부가 거기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그때 벌은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어떻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옐친 대통령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옐친 대통령이 구소련 외교 문서를 전달을 했어요. 이게 언제요? 1949년 1월부터 1951년 2월인가 3월까지의 그 기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그걸 이 함에다 해가지고 김영삼 목사님이래.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걸 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 기록을 찾아서 알게 된 것이에요. 알게 됐는데 김일성이가 49년 3월부터 소련을 방문해갖고 나만 저기 쳐내러 가겠다. 계속 처음에는 스탈린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랬는데 두 번째 또 와가지고 나만 침공하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럼 너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했던 게 이제 저 기록에 다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왜 3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됐느냐. 여기서 개성을 통해서 6사단, 또 동두천을 통해서 1사단, 문산을 통해서 1사단, 동두천을 통해서 4사단, 뭐 포천, 의정부를 통해서 3사단까지 해서 서울까지는 아주 그냥 질풍노도와 같이 이제 아주 서울을 이렇게 3일 동안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걸린 거예요. 춘천하고 홍천에서 2사단하고 12사단이 저 북한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여기 있는 군인들이 몸으로 다 막은 거야, 이거. 근데 미리 여기 있던 그 부대장이 어떻게 했냐면은 방어를 판 거예요. 몇 달 전부터 분명히 북한에서 만약에 내려오면은 이 길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다가 우리 그 방어를 파야 된다. 그래갖고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군인들하고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방어를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2사단이 내려올 때 그 방어에 숨어서 이 따발총을 쏘는 거예요. 따발총을 쏘고 돌을 내려보내고 그러면서 저기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저항을 해서 이게 뭐냐 옥산포라 그러더만요. 옥산포에서 우두산 저게 우두산이고 여기가 옥산포인데 옥산포에서 국군 6사단 7년대하고 국군 2사단이 여기서 이제 마주친 거예요. 마주쳐갖고 여기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는지 저기까지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지역까지 내려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기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전쟁을 치르면서 일대대 중대장이었었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직도 그 6사단은 지금 이렇게 역사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총도 북한군보다 약해요. 약하고 탱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기 길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12사단에서 내려오는데 이 홍천 조금 못 미쳐서 말고개가 있대요. 말고개가 있는데 이 말고개에서 우리 이제 국군들하고 이제 마주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국군들이 뭐냐면 우리가 도저히 저 탱크를 막을 뭐가 없어요.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탱크에 직접 올라가서 그 수류탄을 거기다 떨어뜨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육탄병들을 모집을 했어요. 육탄병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 하나마나 그냥 뭐 다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수류탄을 갖고 가서 뚜껑을 열고 거기다 터치고 이 사람은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시간이
만약에 차질이 생기면 같이 터져 죽는 거예요. 같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류탄이 그 안에 가서 터지면은 저 탱크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탱크가. 그래도 저런 걸 그래도 어떻게 누가 사진으로 저걸 남겼더라고요. 육사단 그 저기 그 그 저기에다가. 그래서 저렇게 하면서 정말 몸으로 다 막으면서 이게 6탄 11용사. 6탄 11용사인데 이분이 살아 계시더라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 이분이 얘기하는데요. 동그라미 있는 분은 다른 분들은 다 죽고.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저 군대에서 방어 거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대가 들어있는데 주먹밥을 나눠줬대. 주먹밥 먹고 이제 저기 하라고. 주먹밥을 나눠줬는데 주먹밥이 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탱크가 내려오니까 빨리 가서 그 수류탄 던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생키지도 못하고 버리고 뛰어가가지고 탱크에다가 수류탄을 넣어서 그렇게 그 내 정신 아니게 막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이 나라를 피 흘리면서 정말 지켰는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까 여기 봤었죠. 여기서 봤을 때 이 말고개에서 내려와야 돼요. 홍천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춘천 소양 이게 소양강 소양가 소양다리라 그러더만요. 요게 소양댐 있는 집. 소양댐 말고 소양다리 이제 댐 밑에 다리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교전이 붙으면서 그러면서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북한군들이 일부는 여기서 싸우고 일부는 여기를 지원을 간 거예요. 춘천을 지원을 가갖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죽기도 많이 죽고 많이 싸우고 하면서 여기서 3일을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인민군들이 이겼다 그러고 내려와야 서울에 있는 팀이 이제 같이 만나기로 했나 보죠. 근데 그게 여기서 지금 못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 때문에 3일을 서울에 있는 북한군들도 못 내려가고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국군들이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벌은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 나라를 지킨 기가 막힌 우리 용사들 때문에 그래서 북한군 지휘관을 저기를 했대요. 2군단 부대장, 그 다음에 뭐 2사단 부대장, 뭐 12사단 부대장을 이 시기에 교체를 해버렸어요. 원래 전쟁 중에는 장군을 바꾸지 않는데요. 원래 장군을 바꾸지 않는데 이때 완전히 군 지휘관을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나아갔는데 결국은 이제 수원으로 이제 7월 5일 날 내려오고 용인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함락이 됐냐면 낙동강까지 함락이 됐어요. 부산 지역만 놔두고 전체가 이제 함락이 됐는데 이제 여기 메가더 장군이 그 9월 15일 날 여기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성공을 하면서 며칠이죠? 13일 만에 서울에다가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인공기가 꽂혀 있는 거를 빼고 태극기를 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그 다음에 북진을 계속 한 거예요. 북진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낙동강 여기 부산만 남겨두고 부산만 이렇게 남겨두고 여기 저기가 됐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계속 북진을 해가지고 북진을 하니까 이때가 지금 9월달, 10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1월달 계속 북진을 한 거예요. 북진을 했는데 그 당시 얼마나 북한이 추웠는지, 미군들이 그냥 북진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야. 왜 그러냐면 중공군이 내려오리라는 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못 하고 계속 이제 12월 27일부터 아니 10월 11월까지 어디까지 한경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한경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장진호 전투가 어마어마한 전투더만요. 이게 장진호 전투가 어마어마한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세상에 이제 미군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미군 해병대, 미군 해병들이 주축이 돼갖고 이제 계속 어디까지? 압록강까지 두만강까지 이제 다 완전히 그걸 그렇게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였대요. 끝까지 가야 된다. 끝까지 가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함락을 해버려야 그래야 지금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뭐를 예상을 못했어요? 중공군이 내려오리라는 걸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올라가갖고 이때 전선으로 수송되는 모든 무기와 물자들 이거를 지게를 жил머지고 그 산꼭대기에다 갖다 준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 이 청년들을 군인들이 차가 못 다니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보급품을 이렇게 짊어지고 이게 다 뭐예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전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전시를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그 옛날 거 찾기 힘들겠어요. 다 찾아내갖고 이렇게 전시를 하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군 병력을 추가로 만약에 이 지게부대가 없었다면 최소 10만 명 정도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들여왔어야 파병을 받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 신문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내려오니까 중공군들이 30만 명이 내려왔대요. 30만 명이 내려와서 여기가 장진호잖아요. 장진호에서 군이 이게 외길이래요. 이게 외길이라서 뭣도 모르고 막 올라가갖고 여기 와서 포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군들이 여기 와서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여기 중공군들은 여기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 뺑 돌아서 깔려 있으면서 으쌰 하니까 그냥 한꺼번에 막 아주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정말 전멸 당할 뻔했대요. 완전 전멸 당할 뻔했는데 여기서 정말 치열한 그 전투를 하면서 여기서 그래도 미군들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미군들이 한 10,000명이 죽고 중공군들이 한 30,0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이 장진호 전투라는 이 내용을 갖고 중국에서 작년에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들었느냐? 중국 군인들이 미군을 물리친 그 경이로운 사건이 여기 있었다 하면서 얼마나 이거를 감독을 3명을 세웠대. 북한에서 1명, 저쪽에서 1명 해갖고 3명을 세워가지고 완전히 아주 그냥 중국 영화들 아주 그냥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아주 대난리가 났대. 그 영화 보고. 그 영화 보고.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자기들도 많이 죽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자기들이 싸워서 미군을 몰아냈다 이 말이에요. 싸워서. 근데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승절날. 이 전승절이 박근혜 대통령이 갔던 전승절이 이 장진호 전투 전승절이거든. 중공군들이 남한을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넘어왔던 그게 전승절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부터 고개 딱 돌려버린 거예요. 탄핵을 당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이 여기가 이제 이 함흥을 거쳐서 여기 흥남까지 이제 흥남까지 내려왔어요. 이때 내려올 때 여기에 배가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 예.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다 수복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내려오면서 후퇴해서 내려오면서 이때 북한 주민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무슨 배냐? 그렇게 크지도 않대요. 그리고 그 배는 화물선이래요. 저기가 아닌 거예요. 여객선이 아닌 거예요. 여객선이 아닌데 이 배가 세상에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이 시행이 된 거예요. 이게 흥남철수. 17,500대의 각종 차량과 35만 톤의 물자,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피난민 9만 8천 명을 대피시킨 인간 승리의 대탈출. 그 배가 어떤 배냐? 그 배가 저 배가 사람을 싣기 위해 이게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예요. 메러디스 빅토리호인데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사람은 실제로는 얼마 못 실을 그런 배래요. 근데 아까 거기 몇 명 실었다고요? 9만 8천 명을 실은 거예요. 막 버렸다더라고. 9만 버리라 그랬대. 예. 사람 싣기 위해서. 예. 저게 14,000명은 뭐예요, 저럼? 저기 14,000명 아니에요? 어딨죠? 휴먼 저기에서 바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010년 이제 저기 한 건데, 그래서 하여튼 이 빅토리아 호가, 근데 이 빅토리아 호가 뜬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었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저 인원을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인원을. 근데 기네스북에 올라져 있는 인원하고 또 국회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 인원하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메러디스 빅토리아 선장이 수도자가 됐어요. 수도자가 됐네. 예. 이 선장이. 그러면서 흥남 철수 작전 4년 후에 선장을 그만두고 수도자의 길로 들어섰다. 훗날 그는 자신이 종교에 귀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야. 한 명도 안 죽었다는 거야. 한 명도. 그 배 타든지 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이렇게 다시 저기까지 남한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세상에 얼마나 감격했으면 수도자가 됐겠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을 딛고 이 나라가 쓴 것입니다. 예, 그런 기가 막힌 피해 능선을 거쳐서 이 나라가 쓴 것이에요. 예, 그래서 기가 막힌 게 근데도 뭐냐면은 이 저기를 우리 6.25 노래 다 알잖아요. 요즘 애들은 모르지만. 근데 그 6.25 노래를 10년 동안 금지곡을 만들었대요. 10년 동안 금지곡을 만들고, 그리고 또 노래를 바꿨어요. 가사까지. 가사까지 바꿔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이거 다 바꾼 내용이에요. 이게 가사. 들이대요. 핏물 강이 되고 주검 산이 된 그날을. 이게 가사가 이게 바뀐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우리 2절에 보면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을 결의의 이름으로 부수고 또 부수어. 완전 미군한테 지금 욕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또 3절에 보니까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민족의 공적과 싸우고 또 싸워서 통일의 그날이 기어이 오게 시리. 그래서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례로 이제야 이루리 한 나라 한 결례. 이게 뭐냐면은 1절에는 북계군이 남침했던 내용 대신에 남북한 서로 총칼을 들이대었다는 정황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가서는 6.25 전쟁의 책임은 북한이 아니라 외세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외세란 뭐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또 6절은 민족의 공적과 싸워서 통일을 이루자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공적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또 미국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지금 전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6.25 전쟁을 왜곡시키고 있고 이러면서 정말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이 나라를 초토화시키려고 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번에 뒤집으셨습니다. 나는 손자들한테 요새 요새는 우리 3학년인데 몰라요. 예. 6.25가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북에 김일성이나 그 사람이 지금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천혜로 왔어가 6.25다. 예, 가르쳐야 돼요. 일본 전쟁인 줄 알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나 봐요. 예, 가르쳐야 돼요. 제가 이걸 원 6.25 노래하고 지금 바뀐 6.25 노래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PPT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보낼 만한 사람한테 보내야 되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화되고 초토화될 뻔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는 요번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낼 건데 요번에 누리호를 발사를 했습니다. 누리호를 6월 21일 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다 말씀 다 못 드려서 그렇지. 누리호를 발사를 했는데 누리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그동안에 러시아 기술을 많이 도입을 했나 봐요. 근데 러시아 기술을 진짜 원천적인 거를 알으려 그러면은 안 가르쳐 준대.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코 풀고 버린 종이 주워가지고 막 연구하고 찢어버린 휴지 주워가지고 연구하고 막 그래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갔었거든요. 저기 고성이에요. 고흥인가? 고흥. 전라도. 그런데 거기 이제 천문 저기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했는데 불발이 난 거예요. 안착을 못했어요. 안착을. 근데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는데 왜 안 내려갔냐 그랬더니 혹시 그렇게 불발이 났을 때 민망할까봐 여기서 대기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서울에서. 예. 그랬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성공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세상에 우리나라 이제 16분 후 700m 궤도 저기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야 돼.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저 위성이 이제 지구를 돌잖아요. 지구를 도는데 이렇게 돌면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여기 저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실용위성이 있어. 실용위성을 거기다가 이렇게 내장을 했더만요. 실용위성을 내장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실용위성이 내장되어 있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빼서 이제 자동으로 빼서 이렇게 저기를 해요. 그걸 연세대에서 만들어가지고 넣었어요. 또 카이스트에서는 한국 지형 탐색하는 위성을 작은 요런 실용위성이에요. 그걸 이제 또 거기다 내장을 하고 또 조선대에서는 백두산 천지를 관측하는 그걸 저기 해서 놓고 서울대에서는 지진 해일을 감시하는 그런 실용위성을 이제 넣어가지고 세상에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다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 선거 세계가 뒤집어졌잖아요. 전 세계에서 7번째래.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우리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이제 이거를 다 이제 하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으로 보내는데 다음번에 미국에서 이거를 같이 한국하고 기술을 같이 맞춰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다누리라고 하는 달 탐사선을 미국하고 같이 기술 협작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 이제. 그런데 이 달에 나는 달을 별로 우습게 봤어요. 저 토끼가 무슨 절구나 빠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지구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달은 평평하대요. 달은 평평하고 중력이 또 약한 거야. 중력이 약해가지고 뭐냐 하면은 우주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나쁜 방사성 물질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저기가 돼 있는 거예요.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헬륨 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야, 달이. 그래서 헬륨3가 널려 있대. 헬륨3가 금의 6배래요. 값어치가 금의 6배고, 그 다음에 그 헬륨3 갖고, 예를 들자면, 원자력, 저기를 한다. 원자력, 우리 발전소,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동위원소 이런 거 갖고 만약에 한다면, 그 원자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헬륨3는 그게 안 나온대요. 폐기물이 안 나온대.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원을 거기는 바가지로 뜨기만 하면 되는 거야. 바가지로. 캘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가서 채취해오는 기술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술을 그걸로 미국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누리 탐사선을 미국하고 합작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 지금 일본에서 막 속상해가지고, 저기한테, 미국한테, 우리도 이렇게, 원래 우리하고 이렇게 저기 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일본은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위성을 보내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하고, 너희는 잠깐 밀러가 있어. 한국 기술이 더 월등하잖아. 이러고 지금 바이든이 우리나라하고 손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유엔군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준 그 값을 이제 받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받아내신다는 것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국, 일본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예, 난리 났습니다. 장진호 전투 아무리 영화 크게 만들면 뭐하냐고, 미국 저기 했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한국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성교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착착 진행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참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놓치지 않는 그 손길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를 아버지 더욱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고 힘도 주시옵고 영권 있고 물건을 가정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과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선 이것 좀 꺼주실래요? 네. 4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